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가칭 불교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킵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불교 관련 의제를 마련하고 올해 말 여야 대선 후보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제도가 승가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0여 명의 스님이 가입하며 전체 승가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보험제도를 노후복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앞서 순례단이 만해마을과 백담사를 오가며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단원의 마음가짐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정진원 연구교수를 만났습니다. 책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과 한글 창제와 관련한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가칭 불교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킵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불교 관련 의제를 마련하고 올해 말 여야 대선 후보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운사 화엄관 20개 교구 본사의 주지 스님들이 어제 제70차 전국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총무원 기획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가칭 불교정책기획단 구성을 보고했습니다. 불교정책기획단은 총무원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부장 등 10명의 자문위원과 10명의 외부 전문가 정책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불교정책기획단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할 불교 현안과 전통문화 관련 정책과 분야별 의제를 선정하며 세부 공약화 작업,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불교정책 제안집 발간, 정당별 대선 후보자 초청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합니다. 총무원은 이번 달 중순까지 불교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종단 내 의견 수렴을 위한 대선 관련 불교계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에서 12월에는 여야 대선 후보를 초청해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후보자들을 초청을 좀 해서 불교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의견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은 회의에서 교구본사별 불교 관련 공약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약 제안 내용들은 교구에 한정되는 내용보다는 교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불교정책기획단 자문위원으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사찰에 과도하게 납부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실은 사찰의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해 납부 체계의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사찰별 개선 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비지정 근대문화재 중 등록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해 각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등록을 신청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동산이든 건물이든 물건에 관한 부분들도 근대문화재, 즉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을 해주시고 하는 교육을 말사 주지스님들께 교육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제71차 회의는 오는 11월 대구 동화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본 준비물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제도가 승가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0여 스님이 신규 가입하며 전체 승가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보험제도를 노후복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이달 1일 하반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매년 2차례 대상을 모집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공고에 올해 상반기에는 230여 스님이 신규로 신청해 매년 500여 스님이 국민연금 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가입하시는 부분이 꽤 많이 계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제대로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게 노후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부분 저희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거예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의 조계종 스님은 6천여 분으로 이 가운데 3천여 스님이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18%에 불과하던 가입률은 2017년 1,400여 스님이 신규 가입하며 급증한 이후 매년 500여 스님이 꾸준히 신규로 가입해 승가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를 해서 12월 중에 이제 그 연금 보험료를 6개월치씩 입금을 해드려요.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대신에 다 계속 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보험을 그 지원금을 드렸는데 가입 안 하거나 보험료를 안 내고 있으면 다음 연도에 다 환수를 받거든요. 매월 3만 6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게 확인되면 6개월 단위로 7월과 12월에 승려복지회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승려복지회는 스님 한 분에게 매월 3만 6천 원씩 10년을 지원할 경우 한 분의 스님이 지급받는 연금이 10년 동안은 1,800만 원, 20년 동안은 3,600만 원으로 지원금 대비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앞서 순례단이 인제 만해마을과 백담사를 오가며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본순례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단원의 마음가짐이 점차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한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는 이른 새벽. 스님과 제가자들이 동국대 만해마을에 모여 저마다 밤새 굳은 몸을 풀어봅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앞두고 예비순례에 나선 순례단의 모습입니다. 국민이 기쁘고 행복한 보살 행운의 길을 가겠나이다. 불교 중흥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합송하고 다시 길 위에 오르는 순례자들. 새벽 이슬 맞으며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얼마 전까지 하안거로 치열한 정진이 펼쳐졌던 무문관 수행처 백담사에 다다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천리순례가 다가오면서 순례단의 마음가짐도 한층 굳건해졌습니다. 이 삼보사찰 순례를 하면서 또 불자들에게 삼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순례를 이끄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2년간 방부를 드리고 정진했던 무문관을 백담사유나 영진스님 안내에 따라 다시 찾았습니다. 옆방에 뭐 숨소리, 발소리 들릴까봐 내가 발 뒤꿈치 들고 다녔어. 순례단은 백담사 참배 후 다시 만해마을로 돌아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본순례를 향한 발심을 다졌습니다. 앞으로 지리산 시암제와 성삼제 등 많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만큼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 본순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못지않게 모든 그 도반님들과 갈등 없이 잘 치러낼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 불교 화합이고 또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다음 달 1일 송광사에서 입제한 뒤 화엄사와 실상사를 거쳐 해인사, 통도사까지 도보로 총 432km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총지종의 종조 원정대성사의 부친인 고 손기현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소식 BTN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2016년 서운됐던 유공자 표창과 훈장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후손에게 전달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광복 76주년을 맞아 불교 총지종 창종주 원정대성사의 부친인 고 송기현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총지종이 원정대성사의 일대기 편찬 중 송기현 선생의 서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1년여간의 노력 끝에 고인의 훈장과 대통령 포창이 후손의 손에 전달됐습니다. 충주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하고 옥고를 지렸다는 사실은 어렸을 적에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어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혀. 늦게가나마 제 숙제라 그럴까 수건이라 그럴까 그거를 푼 것이 좀 저에겐 다행스럽고요.
증조부님께도 말하자면 후손이 있고 후손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 밝힘으로써 보답이 된 것 같고. 1912년 만주로 이주한 송기현 선생은 소로군정서 산하의 한교공예 외교원으로 무게구매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920년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인물로 90여 명과 함께 체포돼 1년여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런 송기현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조선 총독부의 밀정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는 겁니다. 언제 뭘 했다는 게 밀정 보고서 가장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김재진 장군만 하더라도 친지들의 닥쳐올 위험의 생각에 대비해서 흔적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정작 그 김재진 장군의 가장 자세한 자료는 밀정에서 나온 거예요. 밀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6년 송기현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지만 선생의 사망 연대와 후손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해 후손 미상의 독립유공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총지종은 종조 원정대성사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편찬 작업 과정에서 항일 독립운동 100년 만에 고인의 영예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의 스승님과 교도분들도 종조님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불제자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대사회적 역할에 더욱 충실하려고 합니다. 창종 반세기를 맞는 총지종이 창종주인 원정대성사의 가족사가 밝혀지면서 총지종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에 여러 번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이상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사람으로 구글 폼에 과거 내역을 기입해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되면 이들만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및 사찰 음식 이벤트 행사 우선 참여,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권과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10회 이상 템플스테이를 참가한 사람은 총 200여 명에 달한다며 템플스테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이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터스월드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손잡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에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3차 긴급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시엠립 등 5곳, 미얀마 2곳, 라오스 4곳에서 선정된 사찰에 쌀과 라면, 채소 등과 식료품과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로터스월드와 전국 비구니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사찰 긴급 지원 캠페인으로 총 24곳, 3,850명에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관광에 의지해 운영되던 지역 경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지자 보시도 줄어 스님들과 사찰 내 취약계층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로터스월드와 전국 비구니회는 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빈곤 퇴치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법연사에서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책의 저자인 정진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인석보 제2권에 해당하는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을 간행하셨는데요. 네. 먼저 책 소개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인석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권입니다. 제2권의 주제를 제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월인석보가 조선시대의 한글 대장경이다 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하려고 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에세이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했고요. 부처님의 생애를 8장의 그림으로 그린 팔상도가 있는데 그 첫째 그림 도솔레이라고 해서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의 태몽으로 들어오는 도솔레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태로 들어오셔서 임신이 되셔서 비람강생이라고 해요. 네. 비는 갑이라고 게 비고
람은 람비니 동산 또는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월인석보 2권을 풀어서 써봤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을 또 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월인석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훈민정음만 문자만 있어서는 지금의 이 한류, 세계적인 한류 붐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인석보라는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600년 동안 날아서 지금의 이 세계적인 한류 붐을 일으키는데 훈민정음과 월인석보가 양날개의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북콘서트 때 월인석보의 시작인 세종어제 월인천강지곡 1장과 2장을 찬불가 가사로 작사해 600년 만에 대중에 쉽게 따라 부르도록 불일합창단과 문을 열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1, 2장은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크고 커서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을 준들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발 그 만리 밖에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의 생애를 멀리 있지만 우리 두 눈에 보는 듯이 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수많은 법문들이 뭐 수천 년 전, 2600년 전의 일이지만 바로 지금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는 듯이 이 월인석보책을 잘 쓰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언문의 내용입니다. 네, 이 석보상절 뒤에는 신미대사의 동생인 김수온의 그림자가 또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대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447년에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고 세조 5년 차에 1459년에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합편이 됩니다. 신미대사의 동생이기도 한 김소은이라는 그 유교와 불교의 통달한 정말 이 15세기는 천재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446년에 12월에 증수석가보라는 한문으로 된 불경책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1447년 7월에 석보상절 24권이 완성이 되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석가보, 석가시보 이런 그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을 엑기스만을 뽑아서 만든 그 한문 저본을 가지고 수양대군이 같이 합심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석보상절을 정독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대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뒤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앞에 있습니다. 월인석보 서문에 세조가 돼서 이 그냥 석보상절 옛날에 12년 전에 있던 책과 월인천강지곡을 그냥 합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굉장히 수정 보완을 하고 만약에 처음에 썼던 석보상절이 초등학생용이라면 훈민정음을 가나다라 배워서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옛날 얘기 해주듯이 썼다면 월인석보는 거의 대학원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굉장히 깊은 철학적 사상과 이론들이 들어있는데 세조도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책을 썼노라라고 이제 서문에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려시대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종류별로 나누면 12부 수다라라고 할 수 있는데 수다라는 경전이란 뜻이거든요. 그 것들을 다 섭렵을 해도 내가 이것은 확신하지 못하겠다,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물었던 자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11명의 자문단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신미대사, 그리고 신미대사와 같이 도반이었던 수미대사, 그리고 그 왕실과 관련된 주지스님들, 그 시대 당대의 불교의 석학들이 다 총 출동하고 그리고 그 나란말씀의 영화에 나왔던 신미대사의 제자 스님들, 학열, 학조, 그리고 동생 김소은까지 해서 10명의 스님과 그 불교학자 김소은, 이 11명이 월인석보에 참여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월인석보는 신미대사가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영화 나란말싸미로 신미대사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나란말싸미는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시작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째 그 문장의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은 것처럼 훈민정음 만드는 창제 과정과 그 창제 과정을 담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풀이할 해자고 예는 예를 들어서 풀이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떤 뭐 새로운 제품을 하나 사서 매뉴얼을 읽을 때 사용 설명서가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 방법, 사용 방법을 아는데 치중하지 이 매뉴얼을 누가 썼을까라고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신미대사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훈민정음 해례본에 신미대사가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느냐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식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월인석보, 능엄경 언해, 강경도감에서 한 10년 동안 그 출간한 여러 불교 경전,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불교 경전들을 차례로 영화를 만들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심으로 한 나란말싸미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세계적으로 또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만간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부임하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K-팝 문화 말고 그 다음 단계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2010년도에 벌써 한 12년 전이죠. 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 현대 문화 콘텐츠의 기저에는 고전, 한국 인문 고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 고전을 제가 K-클래식이라고 부르고 그 K-클래식의 대표가 되는 삼국유사라든지 월인석보는 사실은 불교가 근저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 이 K-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썼다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제 세계화 하는데 그 회양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터키에서도 K-클래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